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열 해설 특강을 맡게 된 수학통계학과 차영준 교수입니다. 자, 1번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가조건을 보면 A5가 4로 되어 있고 A2가 200보다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2가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는 방법은 이 각 항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an 더하기 2가 현재 항이라고 하면 그 전항 an 더하기 1은 그 앞에 있는 항이죠. 전항이 80 이하일 때는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전전항의 2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항이 80초과 8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항에서 80을 빼준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열의 균합적 정의 또는 뭐 점화식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될 때 1-1번을 보면 A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2번은 A1이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3번은 A8이 90 이하일 때 A9가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형태에서 이걸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조건들을 다시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 조건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좀 편의상 번호를 매겨봤어요.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이것이 이제 1번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가 200보다 작다는 것이 2번, A5가 4라는 것이 3번, 그 다음에 이 점화식 형태를 4번이라고 편의상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 1, 2, 3, 4 4개의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4번 조건에서 전항이 80 이하이면 현재 항은 전전항의 2배, 그 다음에 전항이 80 초과면 현재 항은 전항에서 80을 빼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만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A 이 관계, 이 점화식은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n이 1일 때를 보면 제일 작은 첨자가 A3일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A3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뭐 n이 0인 경우, 사실은 이제 0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2를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데 뭐 전항이 80 초과라고 해서 그 앞에 항에서 80을 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1이 90이라고 했을 때 A2가 이 조건에 따르면 혹시 90 빼기 80 10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요것은 항상 제일 작은 자연수 n이 1이기 때문에 결국 A3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 요 항이 A2거나 A1일 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A8은 90 이하라는 1-3에서의 이 조건을 5번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물론 이 5번 조건은 1-2나 1-1, 뭐 1-1, 1-2 이 두 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1-3을 풀 때는 이 5번 조건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1-1번부터 상세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금 A1부터 A5까지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1-1번은 A2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A5가 4라는 그런 강력한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관계식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A5를 이용해서 사실은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만족할 수열의 원소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A2 같은 경우는 2번 조건에 의해서 200보다 작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이걸 미리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식 A5가 4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요 마지막 요 컬럼은 전부 4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요 4번 조건식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항을 계산을 할 때 그 전항이 80 이하일 때는 전전항의 2배, 그 다음에 80 초과일 때는 전항에서 80을 빼준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풀이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A4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A4가 이렇게 80 이하인 경우가 있고 80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80보다 큰 경우에는 사실은 8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80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죠. 8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앞에 항에서 80을 빼준 것이 그 다음 항이 되는 상황이라서 84에서 80을 빼면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8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좋고요. 자,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다루고요. 일단은 80 이하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럼 A4가 80 이하인 경우에는 요 다시 4번 조건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요 같이 2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80 이하일 때는 요 항은 전전항 요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2의 2배가 4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걸 이용해서 다시 앞에 A2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A2는 요게 지금 80 이하이기 때문에 요 전전항의 2배가 현재 항이 되는 거죠. 요 A4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 이하의 요 숫자 A4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전항 요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결국 2분의 A4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80 이하였기 때문에 그걸 절반으로, 그러니까 2로 나눈 수는 40 이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고 A2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A1은 어떻게 될까요? A1은 지금 여기 4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가 40 이하라는 것은 80 이하도 되는 거죠. 80 이하일 때는 요 항의 2배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써보면 A1은 1이고요. A2는 40 이하의 자연수가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가 되겠고요. 이건 사실은 이제 1번 조건이었죠. 1번 조건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40 이하의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2고요. 요거는 80 이하이긴 했었는데 사실은 80 이하지만 요거의 2배가 이쪽이 돼야 되니까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부터 80까지의 짝수가 가능하고요. 이쪽 마지막은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윗줄을 지우고요. 여기 정확한 형태를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 해당하는 숫자들이 우리 문제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여기가 84인 경우를 이제는 살펴보겠어요. 자, 이게 84인 경우에 앞에 A3이 마찬가지로 80 이하일 수가 있고 80보다 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80보다 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64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80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서 80을 빼준 것이 이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164에서 80을 빼면 8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164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을 하고요. 먼저 80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80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숫자의 2배가 84가 돼야 되니까 4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2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이 숫자 42가 80 이하이기 때문에 이 A3의 절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3가 80 이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40 이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1, A1로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 1번 조건 때문에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칸은 물론 42가 되겠고요. 여기는 요거의 2배 형태로 짝수, 80 이하의 짝수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뒤에는 84, 4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을 지우고 요 네 번째 줄에 요 경우에 가능한 걸 모두 완성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게 문제에 주어진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로 가서 여기 A3이 164인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A3이 164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앞에 A2가 80 이하인 경우가 있고 또 80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80보다 큰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 4번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164에서 80을 더한 24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244는 이 A가 200보다 작다는 이 2번 조건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기 물론 뒤에는 요거 이렇게 써주고 싶었지만 2번 조건의 위배가 돼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간 줄로 지우겠어요.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1부터 80까지의 자연수인 경우 앞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80 이하니까 요거의 2배가 164가 돼야 되죠. 그래서 82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세 줄,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런 모든 경우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A2,
A2의 최대값을 묻고 있죠. 따라서 A2의 최대값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썼을 때 이런 게 모두 가능하니까 80이 답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1-2의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풀이는 앞의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1-2에서는 지금 A1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A1은 1부터 40, 82 이런 게 모두 가능한데 이 문제에서는 A1로 가능한 서로 다른 모든 숫자들의 합을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 A1이 이제 A1의 값으로 1이 중복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부터 40까지 더하고 거기 82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이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1부터 40까지의 요 시그마 K 형태로 써줄 수가 있고요. 거기 82를 더해주면 되겠고요. 시그마 K의 공식에 따르면 2분의 N 더하기 1, 그래서 40, 41, 여기다 81을 더하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902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 1-1과 1-2를 채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여기 1을 중복해서 하나를 더 더해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1을 한 번만 써줘야지 1을 두 번 더해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중에서는 1-1번과 마찬가지로 뭐 A1의 최대값 82를 답으로 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항상 정확히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계산을 해서 써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1-3번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서는 지금 A9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A8이 90 이하라는 요 5번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 써놓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1-2까지의 결과를 여기 그대로 가져다 놔서 써놓은 거죠. 이렇게 써놓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A9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A6, 7, 8 순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값을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 A5가 4기 때문에 요것은 80 이하죠. 그래서 결국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의 2배가 요 다음 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A6에 써질 수 있는 것은 2부터 80까지 요 숫자들의 2배니까 4부터 160까지의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써놓을 수도 있지만 결국 뒤에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8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8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80까지 또 80보다 큰 거부터 160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게 편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또 2배가 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40을 기준으로 해서 4의 배수를 40 이하일 때, 또 80 이하일 때, 120 이하일 때, 160 이하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써주게 되면 뒤에 표를 완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요 밑에 줄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84니까 그냥 168, 요 84의 2배 168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요 각 경우마다 요 A7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처음 두 줄은 80 이하이기 때문에 요 80 이하의 경우에는 그 전전항 4의 2배가 돼서 여기는 모두 8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 초과이기 때문에 80보다 클 경우에는 이 숫자에서 8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에서 80을 빼주니까 4부터 40까지의 이 4의 배수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마찬가지 80보다 크니까 여기서 80을 빼주면 44부터 80까지의 4의 배수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68이 80보다 크니까 168에서 80을 빼줘가지고 88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8을 보겠어요. 자, A8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요 8은 다 8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요 첫 줄은 요 지금 4부터 40까지의 4의 배수였으니까 2배를 하면 8부터 80까지의 8의 배수가 되겠죠. 밑에 줄도 88부터 160까지의 8의 배수가 되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80, 이 A7이 지금 80 이하죠. 40은 80 이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거의 2배가 돼서 근데 그 전에 먼저 요걸 계산할 때 이렇게 96부터 160이 나오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5번 조건이 있었죠. A8이 90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96부터 160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88만 가능한 거고요. 요 밑에를 보면 마찬가지로 요것들의 2배, 그 다음에 요것들의 또 2배를 써줄 수는 있지만
이 5번 조건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도 요거의 두 배를 계산을 해보면 A8이 90 이하라는 이 조건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서 결국 이게 다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 안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요 위에 네 줄 중에서는 요 첫 줄은 다 가능하지만 두 번째 줄은 여기 88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보겠어요. 여기 88이 8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80을 빼준 8이 가능한 유일한 숫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A8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A9를 이번에는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여긴 80 이하이기 때문에 요것의 2배 16이 나오고요. 요 88은 80보다 큰 수니까 여기서 80을 빼줘가지고 8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애초에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8은 80 이하의 수니까 요 88의 2배 17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9로 가능한 숫자들은 16, 8, 176이 되겠고요. 따라서 A9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수의 합은 요 세 수의 합 200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지금 이 fx에 대해서 y는 fx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에 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 빼기 x는 0이라는 요 식을 만족을 하는, 다시 말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음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y는 fx라고 할 때 이 f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당한 함수 f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2-1번을 보면은 곡선 위에 지금 한 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점이 주어져 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은 뭐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은 이 곡선 y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위로 볼록함을 보이라는 거죠. 여기서 물론 이제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이라는 이 직선 위의 점 p하고 이 주어진 곡선 y는 fx 위의 점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q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이제 접선을 이용을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음함수의 미분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변수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y를 x의 함수로 보고 미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좌변의 미분을 보면 지금 여기 2의 x 더하기 y 제곱을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요거 자기 자신에다가 요 x 더하기 y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의 미분이 1이고요. 또 y의 미분이 y 프라임이죠. 그걸 곱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y의 미분 y 프라임 또 x의 미분 1이죠. 이렇게 되고요. 우변의 미분은 0이니까 상수함수 0의 미분 0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이 다시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걸 전개를 해서 y 프라임을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결국 2x 더하기 y 제곱에다가 1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으로 이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y 제곱 요거를 넘겨주게 되면 뭐 마이너스가 돼서 이런 형태가 되고, 앞에서 아까 y 프라임 앞에 이제 붙어 있었던 그 인수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y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지금 x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점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점이죠,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면 여기 분모는 물론 항상 양수고요. 분자의 경우에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0제곱이 돼서 2의 0제곱이 1이고요. 그래서 1 빼기 1, 0이 되겠죠. 따라서 y 프라임이 이 점에서는 0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1번, 2-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지금 곡선 y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위로 볼록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산을 했던 요 y 프라임 1계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지금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몫의 미분법을 사용을 하면 일단 분모의 전체 제곱이죠. 그것분에 분자를 일단 미분해서 이걸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 제곱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x 더하기 y의 미분이니까 그게 1 더하기 y 프라임이고요. 거기에 분모가 그대로 곱해지죠. 그 다음에 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분자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고 분모를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2의 x 더하기 y 제곱에다가 요 속에 있는 x 더하기 y를 미분하면 1 더하기 y 프라임이 곱해져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분모는 다시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1 더하기 y 프라임을 공통인수로 빼내게 되면 남는 것들이 여기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y 제곱에 이게 곱해지니까 결국 이런 두 개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y 프라임이 나갔으니까 이걸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y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의 2의 x 더하기 y, 2x 더하기 y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를 보면 결국 요 두 개의 항이 서로 상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의 2x 더하기 y 제곱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의 두 배의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그럼 이 전체 부호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분모는 항상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이 지수함수 부분도 항상 양수죠. 결국 이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1 더하기 y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y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y 프라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면 통분을 해서 써보면 여기 분자에 1 더하기 2의 x 더하기 y 제곱이 올라가서 결국 요거랑 지수 부분은 상쇄가 돼서 결국 1 더하기 1, 2가 되겠죠, 분자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의 이제 4배의 2x 더하기 y 제곱, 분모는 여기 하나 더 곱해지니까 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고요. 다시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요. 분모는 여기 양수인 거죠. 양수인 거에 세제곱도 양수고요. 분모는 항상 양수고 분자도 항상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항상 음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계도함수가 항상 음수라는 것은 결국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곡선 yfx가 실수 전체 지표에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풀이를 보면 사실 앞에서 우리가 2-1의 풀이에서 이 관계식을 얻었었죠. 이 식은 다시 한번 가보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2의 x 더하기 y 제곱에 1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1이 0이라는 요 식을 얻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양변을. 그래서 변수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y는 물론 이제 x의 함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미분했을 때 요거에다가 여기 하나 더 나오니까 제곱이 될 거고요. 지금 곱의 미분법을 쓰는 거죠. 더하기 요 2x 더하기 y 제곱을 그대로 두고 요걸 미분했을 때 y 더블 프라임 이계도 함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의 미분 y 더블 프라임이고요. 상수의 미분 0이고요. 우변도 0의 미분 상수함수의 미분 0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었고요. 여기서 y 프라임으로 공통인수로 묶어가지고 나머지를 넘겨주고 나눠주게 되면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항상 양수고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고 이 부분도 양수인데 여기 또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곱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또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를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y 프라임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 요거 제곱이 돼서 4배가 되고요. 또 분모에 그러니까 요거 제곱이 돼서 결국 여기랑 분모로 내려간 거랑 곱해지면 이거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서 실제로 이건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항상 정확히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까지로 보면 사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알려면 더 계산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서 이계도함수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yfx라는 이 곡선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위로 볼록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2-3번은 지금 접선을 이용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곡선 위의 점 Q의 좌표를 A, B라고 뒀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또 직선이 있었죠. 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요 점,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을 L이라고 하고 그 L을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서 계산했던 일계도함수가 있었죠. 거기에 X자리에다가 A, Y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2분의 1이 될 때가 바로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차해서 곱해보면 2 빼기 2배의 2의 A 더하기 B제곱이 이거랑 이거 곱해서 1 더하기 2의 A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이걸 넘겨주고 이걸 넘겨준 다음에
계수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요 3또 나누면 3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2의 a 더하기 b제곱이 3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b는 ln 자연 로그의 3분의 1이고요.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ln 3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자연 로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게 주어진 원래 처음에 주어진 그 방정식이었죠. 음함수 형태로 주어진 그 방정식의 x자리에 a, y자리에 b를 대입을 한 거죠. 이 식 다시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사실 이 식이죠. 요 식의 x자리에 a, y자리에 b를 각각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식의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대입한 거고 여기 0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의 a 더하기 b제곱이 여기 보면 3분의 1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3분의 1을 대입을 하면 결국 이걸 넘겨주게 되면 a 빼기 b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ln 3, a 빼기 b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하고 b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식을 더해줘서 2a를 구하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줘가지고 또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a하고 b가 구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항상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이 여기 요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뭐 A, B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하고 처음에 주어져 있던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라는 그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y 절편 길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 문제에서 요 직선이었죠. 2-3에 주어져 있던 요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거하고 이 직선의 y절편 지금 구한 요 직선 L의 y절편을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요 직선의 식의 x자리에 0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자리에 a, b에 지금 방금 구한 값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뭐 이런 값이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값은 사실은 요것보다는 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크죠. 왜냐하면 ln 3보다는 양수 1이 작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제 요 2가 자연로그에 미치되는 그 2가 2.7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ln 3이 더 크고요. 그래서 여기 1보다 ln 3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음수에다가 더 큰 수를 곱하면 더 작아지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만 있는 ln 3 대신에 1이 있으면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구한 직선 L의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결국 그냥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라는 그 직선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아래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곡선 y는 fx는 이제 우리가 위로 볼록하고요. 우선은 이 접선을 구해서 접선이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 곡선에서의 접선이니까 그거보다는 이 곡선이 여러분들이 그 기하학적인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접선 L보다는 이 곡선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오른쪽 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L의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곡선하고 이 직선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이 제일 왼쪽 위에 있고요. 그 오른쪽 부분에 직선 L이 있고요. 그 오른쪽 아래죠. 그 L보다 또 오른쪽 아래에 곡선 y는 fx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건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한 건데요. 참고로. 그래서 요 파란색이 우리가 구한 직선 L이 되겠고요. 그래서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그것이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 관계가 이렇게 요 직선 오른쪽 아래에 직선 L이 있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 이 주어진 곡선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라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직선하고 L은 평행하고요. 또 요 접선 L이 직선보다 오른쪽, 사실은 오른쪽 아래죠. 거기에 위치하고 또 이 곡선이 직선 L의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직선하고 직선 위의 점 P하고 곡선 위의 점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Q의 좌표가 결국 우리가 구한 A, B라는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점이고요. 그랬을 때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 같은 걸 내리면 이쪽에 점이 찍히는데 그것이 최단 거리가 되겠죠.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라색 직선이 만일에 이 곡선하고 만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답이 0이죠. 그런데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양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상황을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해보고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지금 2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금 구간,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정의되는 연속함수 fx가 이와 같은 가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가의 경우에는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1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수이고요. 또 f0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일단은 이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항상 양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의 적분값을 f0이 되는 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1에 속해 있는 x하고 양수 t에 대해서 gx를 좀 복잡하지만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적분의 식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 gx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ht라고 하고요. 물론 이 x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린 구간에 있는 x가 되겠어요. 그래서 gx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을 ht라고 한다는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식이 복잡하지만. 자, 그랬을 때 1번은 지금 f0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ht까지 fx dx를 t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앞에서 지금 gx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을 ht라고 했는데 그 ht까지의 적분을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f0으로 나눠줬을 때 그거를 t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fx는 모든 지금 이 정의역 여기 생각하는 구간에서 지금 양수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전체 닫힌 구간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또 연속함수이고 요 적어도 열린 구간에서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0에서는 당연히 양수이기 때문에 분모에 뭐 0이 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t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고요. 3-2번에서는 ht가 양수 t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h1이 0일 때 이런 조건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h1이 0일 때 h'1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3번은 구체적으로 fx가 주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에서는 1 더하기 x 또 0부터 1까지에서는 1 빼기 x로 주어져 있는 이런 구체적인 f에 대해서 ht를 실제로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3-1번을 보면 우선 지금 주어진 함수 gx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서 써보면 전개했을 때 x가 적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 yfy의 d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yfy dy의 앞에 t가 곱해져 있고요. x는 적분 밖으로 또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gx는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g'x를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g'x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곱의 미분법을 쓰는 거죠. 이걸 미분해서 뒤를 곱해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x를 놔두고 뒤를 미분하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fx가 될 거고요. 이 식에 대해서 또 다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y 자리에 다 x를 대입한 거죠. 이런 식이 되겠죠. 뒤에 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t는 뭐 지금 x랑 무관한 거죠. 그냥 있고요. 여기 이 y 자리에 x를 대입하는데 지금 아래 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찬가지로 곱의 미분법이죠. 이걸 미분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요것의 미분인데 여기 fy에 또 마이너스가 y자리에 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x 곱하기 fx가 돼서 이런 형태인데 여기 지금 상쇄되는 게 많죠. 이 두 개가 없어지고요. 또 여기서도 마이너스 fx 플러스 xfx가 없어져서 남는 게 이렇게 두 개의 항밖에 없죠. 간단한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 형태에서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겠어요. 자, 이걸 보면 원래 적분이 x부터 1까지였으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윗끝 아래 끝을 뒤집어 보면 결국 x부터 마이너스 1을 거쳐서 다시 1로 가는 요 형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랑 요게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지금 요 두 개 항을 두 개 항을 묶는 게 아니고 여기 있네. 요거랑 요걸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1 더하기 t가 나오죠. 그래서 1 더하기 t의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fy dy가 나오고요. 이쪽 요게 남는데 요거는 1 더하기 t로 나눠주고 다시 곱한 걸로 생각을 하면 요것과 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g'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t가 하나 주어진 양수 t로 주어지면 뭐 일종의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x가 변수고요. t는 지금 변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보면 이 값도 이 값과 상관없이 여기서 요 항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여기 유일하게 x가 있기 때문에 요 g'x에서는 나머지는 다 상수로 간주를 하고요. 요 x만의 여기 지금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fy가 우리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인 함수를 적분해 간다는 것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분까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x가 이 식을 보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t라든지 t 값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적분 값은 결정이 되는 거죠. f가 주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상수고요. 앞에도 상수가 곱해져 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요 x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가 항상 지금 적분하는 구간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적분 형태로 쓰여진 이 식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g'x가. 그 얘기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문자 fx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소문자 fy dy의 적분 이렇게 형태로 대문자 fx를 정의를 하면 우선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 요게 f0이 된다는 요게 나 조건이었죠. 그래서 대문자 f1은 f0이고요. 이건 양수죠.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분값이 커지죠. 그래서 대문자 fx는 증가함수니까 결과적으로 g'x도 여기만 x가 있고 나머지는 상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x는 뭐 당연히 증가함수, 이건 물론 양수고요. t가 양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t도 양수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니까 거기 양수를 곱해도 증가함수고요. 요거 빼주는 거는 뭐 상수이기 때문에 뭐 증가 함수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어쨌든 g'x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 식에서 괄호 안에 있는 요 식을 소문자 jx라고 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요거는 물론 이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이렇게 정의하면 요 jx는 닫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요. j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요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f-1이 0이었기 때문에 요게 나오고요. f0은 양수이기 때문에 또 t는 양수고요. 그래서 t는 양수고 요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요 j의 마이너스 1이 음수고요. j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1을 대입하면 f1이 아까 f0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f0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f0으로 묶어내면 f0에 여기 1 빼기 1 더하기 t분의 t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0이 양수고 또 t도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j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음수, 플러스 1에서 양수니까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적당한 a가 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존재를 해서 JA가 0이 된다는 거죠. JA가 0이 되는 이런 A가 존재하는데, 물론 요 JA가 0이 된다는 말은 여기 요식 J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FA가 결국 1 더하기 T분의 T에 F0이 된다는 거죠. 요식을 만족하는 A가 존재하는데 이건 유일하게 존재하죠. 왜냐하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함수, 요것도 증가함수고, 물론 요걸 곱해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런 A가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증가함수니까, A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음수고요, G'X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J하고 G'은 요 1 더하기 T만 곱해져 있는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J의 증가함수랑 G'의 증가함수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A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왼쪽에서는 G'X가 음수, 그 다음에 X가 A보다 오른쪽에서는 G'X가 양수고요. A에서는 G'X가 0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G' 대신에 G를 생각을 해보면 G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G'X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 G'X가 양수니까 G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G는 이렇게 A보다 작을 때 감소, 여기 클 때는 증가하니까 결국 A에서 최소가 되는 거죠. A에서는 지금 도함수 값이 0이고요. 그래서 결국 Gx는 여기 X는 A에서 최소 값을 갖고요. G'A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 그 A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HT죠.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A 값을 HT로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F의 A 대신에 HT를 대입을 해보면 결국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HT까지 fx dx가 요 식이 성립하는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지금 요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지금 G'A가 0이라는 것이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 결국 여기 FA 자리에 HT를 대입해서 이게 나온 거고요. 그게 요것과 같아지니까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양변을 또 F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좌변을 t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답은 1 더하기 t분의 t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3-2번으로 넘어가서 자, 우선 3-2번에서는 지금 조건이 더 추가가 돼 있었죠. 그래서 H1이 0이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H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3-1에서 구한 요 식이 있었죠. 요 식의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좌변은 다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x자리, 여기 지금 f0분의 1은 그냥 상수고요. 여기 x자리에 ht를 대입을 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h't를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좌변의 미분이고요. 우변은 몫의 미분법을 쓰면 분모의 제곱에다가 요걸 미분해서 1에다가 이걸 곱하면 1 더하기 t죠. 거기서 어떤 걸 빼주나요? t에다가 요거 미분 1을 곱한 거 t를 빼주게 되면 결국 1만 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의 미분이 이렇게 되고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 식의 양변에 t에 1을 대입을 하면 여기 h의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주어진 조건이죠. 그래서 f0이 나와서 f0끼리 약분이 되고요. 여기 1이 들어가서 h'1이 여기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3-2번은 3-1의 요 식만 잘 구했으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3번으로 넘어가겠어요. 3-3번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fx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요식, 0부터 1까지는 요식으로 줬는데, 그래서 이 지금 fx의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적분 삼각형의 넓이죠. 2분의 1이고 요 오른쪽도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이라서 결국 이 곡선 아래쪽의 넓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적분이 1이고요. 그게 F0이라는 이 기본 조건이었죠. 그래서 F0이 사실은 이 적분인데 그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0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좀 간단해지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제 식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px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F0 분의 1에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i dy로 이렇게 물론 이제 x는 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물론 여기 f0이 1이기 때문에 이거 안 써줘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px를 정의를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fy 자체가 이 구간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x가 커질수록 점점 적분값이 커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px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px의 정의역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p의 요식에다가 요 x자리에 ht를 대입을 했을 때가 1 더하기 t분의 t라는 것을 앞에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ht는 p가 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결국 p 인버스의 그러니까 역함수의 안에 1 더하기 t분의 t를 대입한 이런 식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의 바깥쪽에 뭐 p의 역함수 같은 걸 취해주게 되면 여기는 항등함수가 돼서 ht가 남고요. 우변은 p 인버스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ht를 구하려면 p의 역함수만 잘 구해서 거기에 요 자리에
이 자리에 1 더하기 t분의 t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p 인버스 x 같은 걸 구했을 때 x 자리에 1 더하기 t분의 t를 대입하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지금 px를 구하고 f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p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의 역함수를 또 구할 수가 있고 그 x 자리에 이걸 대입하면 답이 된다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뭐 구간별로 나눠서 f가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는 이 자리에 1 더하기 y를 대입하는 거고요. 물론 이 분모는 1이라서 이거는 안 써줘도 되죠. 그래서 이 적분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2차식이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fy가 이때는 1 빼기 y로 정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지금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일단 그 그래프의 왼쪽 부분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적분 계산을 할 때 요건 1이었고 요 계산을 할 때 왼쪽 그 직선 부분 아래쪽 왼쪽 선분 아래 그러니까 삼각형이죠. 왼쪽 삼각형이 2분의 1이고요. 거기에다가 0부터 x까지의 요 적분만 더해주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fx의 개형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또 단순 계산이죠. 요 계산을 하면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x가 요거 두 개의 식으로 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써지는 거고요. 그걸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x의 식이 이 두 개의 2차식으로 따로따로 구간별로 구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에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px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이게 나뉘어지니까 구간에 따라서 요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고요. 0을 대입해 보면은 2분의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또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px는 증가하는 모양이죠. 증가함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요 범위인 데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y의 범위는 여기 0부터 2분의 1까지죠. 그래서 y는 0부터 2분의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x의 범위는 요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y라고 두고요. 반대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이걸 넘겨서 2y가 1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 1 더하기 x라는 것이 결국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y 형태가 돼서 1을 다시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x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이 범위 안에 있으려면 여기서 이 부호 두 개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플러스를 택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택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를 y의 식으로 나타냈고요. 역함수를 쓰려면 p 인버스 x 이렇게 쓰려면 요 x하고 y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y는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x 형태가 되겠고요. 이때 x의 범위는 여기서 y의 범위, 요 치역이었던 요것이 여기서 정의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x가 여기 y가 0부터 2분의 1인 요거 대신에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p 인버스 x가 구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범위는 x가 이번에는 2분의 1, 여기가 0부터 2분의 1이었는데 거기서는 2분의 1부터 에 해당이 되는 앞에서 지금 여기 요 식에서 지금 그러니까 원래 px는 마이너스 1부터 0, 또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계산이 됐었지만 여기서 치역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이 결국 요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0과 0부터 2분의 1까지가 있었고 또 2분의 1부터 1까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요 치역이 정의역으로 돼서 이렇게 됐고 두 번째 경우는 요 2분의 1부터 1까지에 해당이 되는 식이 두 번째 요 식의 역함수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뭐 거의 유사한 상황이니까 그 계산은 생략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는 x가 이번에는 2분의 1부터 1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x 자리에 1 더하기 t분의 t를 대입을 해주면 답이 되는데 이때도 t의 범위를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식의 x 자리에 1 더하기 t분의 t를 대입하면 ht가 구해지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x를 그래서 1 더하기 t분의 t라고 두게 되면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이런 t가 양수일 때 이런 식의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점근선이 이 y는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형태가. 그래서 여기 사실은 t가 1일 때가 x값이 2분의 1이 돼서 여기서는 x가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두 개로 나뉘어졌었는데
요 식에서는 t를 기준으로 볼 때는 1을 기준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에서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t가 1보다 클 때가 요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 자리에 1 더하기 t분의 t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그때 물론 계산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t의 범위가 0부터 1 또 1보다 큰 이렇게 1을 기준으로 t가 나뉜다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참고로 HT 그래프를 뭐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H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0으로 가서 1로 가죠.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 Y는 1이 점근선인 뭐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른 풀이를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F형이 일단 지금 1인 상황이고요. 지금 적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이 F형이었는데 그게 지금 요 3-3에서는 그 1이었죠, 적분이. 그래서 결국 F형이 1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3-1의 결과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HT까지의 F의 적분이 결과적으로 요런 형태 1 더하기 T분의 T의 F형이었는데 F형이 1이기 때문에 결국 1 더하기 T분의 T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적분 계산을 해서 지금 fx가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적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h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게 1 더하기 t분의 t가 되는 뭐 그거를 풀면 사실은 ht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적분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ht 자리에 a를 대입을 해서 a라고 썼을 때 적분 계산을 하면 f가 두 개의 식으로 나눠서 써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따라서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요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요 a 자리에 ht를 대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식이 우변의 1 더하기 t분의 t랑 같아질 때를 찾으면 되죠. 그때 그걸 ht를 계산을 그때 ht가 뭔지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고요. 그 말은 결국 어떤 요 식 ht에 관한 식이 이 식하고 같다는 말은 그거를 두 개의 식으로 쪼개서 요 식 전체를 y라고 두고요. 요 우변의 식 전체도 y라고 두면 요 곡선과 요 직선, 사실은 요건 이제 t가 하나 주어지면 상수함수죠. 그래서 요 x축에 평행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 직선하고 요 곡선이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서 그때 그 x좌표가 바로 h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지금 우선 요 곡선 두 개의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곡선하고 t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의 요 상수함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두 개의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곡선하고 t가 하나 주어질 때 결정이 되는 요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ht라는 거죠. 자, 그걸 생각을 하면은요. 그래서 이걸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첫 번째 요 왼쪽 경우, 요 경우는 1 더하기 t분의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게 지금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t가 1 이하일 때죠. 자, 요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써지니까 요것의 x가 ht인 거죠. 그래서 요 식을 풀어서 x를 구하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당연히 지금 x는 ht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처음에 최초에 주어져 있는 적분의 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식이었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ht는 당연히 이 구간에 속해 있는 값인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값이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일단 구해보면 이걸 넘겨가지고요.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간 안에 있는 걸 찾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부호를 택해야만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중에 플러스를 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도, 그래서 이 경우 다시 말하면 t가 1보다 큰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방정식 요거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이렇게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구간 안에 속하려면 여기를 마이너스 부호를 택해야만 1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ht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해서 3번 문제 풀이도 마치고요. 전체적인 모든 풀이를 다 마쳤네요. 여러분들 해설 동영상 시청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